11번째 출란배 시작합니다. 본선 24강전 김성룡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몽백카페 LG배 결승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세계대회 본선입니다. 이 출란배는 2년에 한 번씩 벌어지는 대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 오랜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일단 출란배 우승한 다음에 과연 어떤 선수가 우승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네. 사실 그런 상황입니다만 10번기 이후에 좀 침체됐던 구리 구단을 살린 대회가 또 출란배입니다. 네. 구리 구단도 이제 다시 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11회 대회에서는 우리 한국 전사들이 5명이 출전하는데요. 먼저 출란배 대회 정보와 함께 24강 대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출란배는 중국바둑협회와 출란기업이 주최 주관합니다. 이 대회가 참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5회부터 경연제로 진행이 됐어요. 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계속 우승을 하면서 네.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 그래요. 이 출란 기업에서. 그래서 이제 2년에 한 번씩으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또 중국 선수들이 성적이 좋으면서 네. 계속해서 2년 경연제로 하고 있습니다. 6회부터 5번 동안 중국이 4번이나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자, 우승 상금은 15만 달러. 인상이 되지는 않고 있네요. 네. 아무튼 중국에서는 중국 최초의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네. 있고요. 대국 규정은 각자 3시간, 1분 초읽기 5회입니다. 덤은 7집 반. 24강 대진입니다. 한중일 선수 외에 미국과 유럽의 선수도 눈에 띄네요. 중국 선수들과 일본의 그 대결이 유독 많고요. 네.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이번에 대진 운이 좋습니다. 박용훈 선수라든지 또 김석 선수가 그 미국 선수와 유럽 선수와 맞거든요. 장민주 선수는 그 장주주단의 그 친형이죠. 네.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리아식 씨는 또 스베타 초단의 남동생입니다. 네. 러시아 국적입니다. 형제들이 다 바둑을 잘 두는군요. 박영훈 선수는 장민주 선수를, 김지석 선수는 일리아식 신 선수를 만났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대국이 있다면 마지막에 포진되어 있는 나연 선수와 미팅 선수의 대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또 미팅 선수는 세계대 우승 경력도 있고 또 나연 선수는 차세대 우리 기대주로 꼽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 대결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름을 먼저 알린 건 나연 선수죠. 그렇습니다. 나연 선수가 한 살 더 많고요. 미팅 선수가 세계대 우승은 또 먼저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서로 좋은 그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연 6단과 미위팅 9단의 대결 먼저 보내드립니다. 나이는 한 살 차인데요. 미위팅 선수가 꽤 어린 나이에 입단을 했네요. 네, 미팅 선수는 만 11살에 프로가 됐습니다. 랭킹 자체도 미팅 선수가 좀 높은데요. 이유는 세계대 우승 경력도 있고 또 특히 올해 그 용성전에 우승을 했어요. 네. 나연 선수 지난해 그 바카스베 천연전 우승하면서 드디어 이제 꽃을 피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대 전적 그동안 2번 만나서 1승 1패 한 판씩 나눠 가졌습니다. 오늘 두 기사 간의 3번째 매치가 되겠는데요. 사실 나연 선수는 잘 알려져 있는 두터운 그리고 끝내기를 장기로 하는 바둑이고 네. 미위팅 선수는 세계대회 우승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풍이다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미팅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리를 기본으로 하면서요. 네. 굉장히 그 적극적인 바둑을 둡니다. 그래서 전투도 아주 능하고요. 여러 방면에 다 잘 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중국 선수들 중에서 특히 좀 어린 선수들이 약점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이 강점입니다. 네, 오늘 나연 선수와 미위팅 선수의 대국 먼저 보내드립니다. 24강전은 5명의 선수 중에 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바둑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국은 한국 시각으로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이 주어지고요. 네, 이 출란배는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99년에 이제 처음 생긴 대회인데 네.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 애착을 갖는 대회입니다. 첫 세계 대회고요. 중국 그 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지난해 구리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네. 사실은 그 10번기 때 이세도 구단한테 패하면서
거의 뭐 은퇴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대회가 되겠습니다. 미위팅 구단과 나현 6단의 얼굴이 보이는데요. 확실히 앳돼 보이네요. 제한 시간 자체도 중국은 그 2시간 45분을 보통 사용합니다. 거의 모든 대회가 2시간 45분인데 이 출란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3시간이었기 때문에 네. 바꾸진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회 장소 자체도 그 출란 그 기업이 있는 타이저우시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국이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을 계속 많이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벤트 대회도 많고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이 출란배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 출란배만 생각한다면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초라는 거, 시초라는 거는 확실히 의미가 남다르죠. 그럼요. 중국에서 이 출란배가 차지하는 그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바둑을 지켜보면서 미위팅 선수의 손이 정말 빠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 커제 선수 요즘 아주 뜨고 있는 선수 중에 커제 선수가 뭐 대표적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나이 또래 그 중국 어린 선수들이 대부분 빠릅니다. 예, 빨리 둬요. 그러면서 상대가 이제 시간에 쫓길 때 그때 이제 어렵게 바둑을 두면서 그 시간 공격을 통한 득점을 많이 합니다. 미팅 선수도 전형적인 그런 바둑이고요. 네. 그러니까 초반은 그냥 무난하게 가요. 무난하게 가면서 또 빨리빨리 둡니다. 나연 선수가 이 출란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이제 많으니까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만 한 2시간 정도 시합인 경우나 1시간 정도 시합인 경우에는 이 중국 선수들의 그 초반 전략이 굉장히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실제 기전에서 대국이 나오지 않은 포석들도 정말 많이 연구를 한다고 하죠. 그럼요. 중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더미 7집반, 우리보다 한 집 많다 보니까 초반에 뭔가 흙이 적극적인 수가 필요하거든요. 네. 좀 더 이제 과감한 시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 바둑을 이기고 그 90년대 세계 바둑계를 제패했을 때를 보면 5집반에서 6집반으로 우리가 먼저 그 덤을 개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포석이 우리가 더 앞서갔어요. 일본보다요. 이제 그게 큰 원동력이었는데 중국은 5집반에서 룰상 6집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7집반으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흑의 포석을 그래서 많이 개발했죠. 그래서 한때 이제 중국에서 신수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 가공하는 네. 뭐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새로운 형태가 나옵니다. 네, 이건 뭐 신수라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팅 선수가 가까이 다가선 것도 좀 특이합니다만 나연 선수의 지금 수법도 참 특이한 수입니다. 좌상의 돌이 화점에 있어야 할 것만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위팅도 그 자리를 붙여갔고요. 네, 처음부터 좀 변화가 기존의 바둑과는 좀 다른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점들이 또 젊은 기사들의 또 강점이죠. 아무래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기사들이니까요. 아마 오늘 재밌는 형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연 선수가 네. 애초부터 저 반발을 예상하고 두지 않았나 싶네요. 백에 걸쳐간 수도 첫 등장이었지만
나연 선수도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에서 어떤 새로운 수가 연구됐다라고 하면 우리 기사들이 당황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국가대표 체제가 이제 생기면서 저런 새로운 그 수에 대한 집단 연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을 같이 연구를 합니다만 기사들마다 나는 이게 흙이 좋은데 백이 좋은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두는 거죠. 네. 자기 기품과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건 뭐 거의 외길로 가겠네요. 지금은 미팅 선수가 단수를 쳤기 때문에 이제 뚫겠다는 의지입니다. 새로 진행되는 정석이 지금 딱 실전만 봤을 때는 어렵지가 않은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럼요. 예, 저기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네, 예, 보여지는 거죠. 상당히 그 오랜 기간 선수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연습 바둑에서 한번 써보고요. 예, 실전에 바로 쓰기엔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연습 대국을 또 통해서 해보고 또 해봤을 때 또 결론이 또 안 나면 다시 또 연구하고. 참 인터넷 대국도 이제 기사들이 많이 두는데 그 바둑만 보더라도 더 새로운 형태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터넷 바둑이라는 것은 선수들이 이제 기본 연습하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거기서는 자기들이 해보고 싶은 걸 자유롭게 다 해볼 수 있죠. 지금 이제 밀었는데요, 미팅 선수. 사실 베개 모양이 커지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흙개 모양도 같이 커집니다.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두 선수가 다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불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인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둡니다. 네. 상변과 좌상을 나눠 가진 형태가 됐는데요. 이 신형 어떨까요? 함께 검토해 보시죠. 네, 처음으로 아마 공식 대회에서 선보이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두고 맞죠. 치는 수는 많이 두는 수죠. 사실 여기 진행하고요. 이건 뭐 이게 제일 기본이고요, 사실. 네. 이게 뭐 가장 많이 두는 수고. 이건 이제 이 다가서는 걸 먼저 당하기 싫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여기로 온 거죠. 이렇게도 한동안 유행했죠, 이 수도. 굉장히 유행했었죠. 이렇게 또 압박하면 또 들어가는 수. 이것도 한때 많이 뒀고. 아마 이 수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가장 많이 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 형태는 잘 보시면 그 알파고와의 그 시합에서 이세돌 구단과 유독 많이 나온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도 두니까 여기를 들여다보고 손 빼는 경우도 있었고 네. 이렇게 두니까 또 알파고가 또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던 거는 무조건 지키는 건데 꼭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네. 주변 배석에 따라서. 선택한 건 미팅은 여기인데요. 이거는 한번 받아보실까요? 그냥 받는다면은 이걸 뒀을 때 그냥 두면은 흙이 여길 두지 않고 이걸 싫어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가섰겠죠. 예, 그럼 이렇게 두면 또 손 빼는 건데요. 여기를 교환하고 이렇게 받아주고 두면 백의 입장에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팅 선수가 여기로 왔을 때 여길 두는 것은 상대 의도에 따라주는 거니까 네.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보통 가장 많이 두는 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갈라치는 안 되어 거. 있으니까요. 예, 갈라치는 걸 가장 많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 진행은 어떨까요? 어디를 두던 흙이 여기를 두던 여기를 두던 어디를 두던 백은 무조건 붙이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젖힐 때 이제 끊습니다. 단수 치고 뭐 이쪽을 먼저 치겠죠. 단수 치고요. 정석 같네요. 예,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를 이제 두는 게 보통 정석인데요. 네. 지금은 이쪽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자 두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이게 이제 무겁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알파고 한번 보여줬죠.
무겁지 않다. 네. 이것이 이제 기존 이론과 많이 바뀐 건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 협공을 했을 때 도망치는 진행이 많았었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차피 그렇게 될 거면 이걸 교환 안 하죠. 오히려 이 형태가 더 가볍다고 보는 건데 알파고는 이 교환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번에 보여줬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영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이 형태가 나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뒀습니다. 이 수는 이제 노골적인 수인데 붙일 때 여기를 두면 끊어서 아까 전에 읽어둔 거와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이쪽을 젖힐 때는 좀 달라지죠. 지금 십자가 네. 뒀는데 만약에 돌이 여기 있다면은 이건 뭐 아시다시피 축입니다. 둘 수가 없죠.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성립이 되는 거죠. 바꿔치기 결행을 예. 했고요. 이 자세는 백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흑도를 끌었는데 네. 흑도 이 이 자세 자리를 꼭 잡아야 하는 건가요? 여기는 이제 안 잡으면요. 여기를 두고요. 네. 막을 때 이제 이렇게 맞게 되는데 뭐 당장의 수가 안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굉장히 그 신경 쓰이죠. 이런 건 그리고 자체로도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네. 두는 거고 이제 밀고 이제 늘었는데요. 베개 이 모양도 상당히 괜찮은데 흑의 모양도 좋다는 거죠. 나연 선수는 다가서는 것에 대한 대비는 이 수가 있다는 걸 연구를 미리 해놨던 것 같아요. 자신감 있게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팅도 뭐 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네. 같고 서로 뭐 이 정도면 봐도 둘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입맛에 맞다고 보는 것 같은데 김성룡 구단이 볼 때는 어떠세요? 근데 이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흑은 굉장히 견고한데요. 네. 얼핏 보면 베개 모양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여요. 간격도 좋고요. 예. 근데 이게 여기를 이제 젖히면요. 나중에 네. 이제 끊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단수를 만약 치면 지금 늘 수는 없어요. 늘면 또 단수 맞으니까. 그럼 딴에 보시자. 그랬을 때 이 모양이 그게 썩 좋은 모양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식으로 둬서 나중에 이렇게만 둔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양쪽에 분단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개 모양이 이곳에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너무 이건 이제 그 발이 느리고요. 네. 나중에 흙이 이걸 젖혔을 때 양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흙집도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연 선수가 이 준비는 잘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신형에 있어서 서로 좋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나연 선수 쪽이 상단의 맛도 노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보러 개인적으로 흙이 좋냐 백이 좋냐를 물어보시면 저는 흙을 잡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기풍의 차이인데요. 저는 이제 실리를 워낙 좋아하니까 흙의 실리가 커 보이는데요. 네.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앞으로 두 선수가 어떻게 운영할지 계속 지켜보시죠. 정말 좌변이 끝난 게 아니었나요? 예, 뭔가 바둑에 새로운 그 수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런 수는 이곳에 흑돌이 없을 때, 네. 흑돌이 없을 때는 뭐 둘 수 있는 수인데요. 여기 흑의 응원군이 있을 때 두는 건 참 특이한 방법입니다. 어차피 이쪽에 집이 확실하다고 볼 때 흑이 이쪽 집을 뭐 이렇게 튼튼하게 뭐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게 뭐 더 빛나는 건 아니니까요. 이미 굳어 있는 상태니까 오히려 뭐 지금 미팅 선수의 생각은 이건 중복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중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연 선수의 바둑이 굉장히 그 튼튼한 바둑이거든요. 튼튼하고 두터운 바둑입니다. 그러니까 나연 선수는 제가 생각할 때 저 장면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할 겁니다. 리위팅 선수가 원래 이런 기풍인가요? 미팅 선수 근데 오늘 두는 거 보니까 완전 자유자재네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모양에 구애받지 않고 두네요. 네. 굉장히 실전적입니다. 톡톡 튀는 바둑을 구사하고 있는데 제가 그 2010년부터 한 4년에 걸쳐서 이제 그 우리 신예 선수들을 데리고 중국에서 교류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갔는데 미팅 선수가 그때는 굉장히 어릴 때인데 이제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근데 이 미팅 선수 바둑을 이렇게 뒤에서 지켜보면 약간 이 광채가 나요.
제가 이렇게 광채가 나는 선수 이렇게 꼽아보라고 하면은 네. 그 우리나라에 그 박정환 구단이 있고요. 예. 이 중국에는 좀 딱 한 명만 봤는데 그게 미위팅이었어요, 사실은. 예. 오히려 커제는 그런 광채가 전혀 안 났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미위팅 선수 또래 중에도 지금 잘 나가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많이 있죠. 판팅이라든지 뭐 다 있는데 네. 제가 유독 그 이렇게 광채가 난다 그러나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은 뭐 아우라? 뭐 이런 아, 이게 네. 맞나요? 예,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약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그리고 바둑을 두는데 약간 멋있다는 느낌도 들고. 그 어린 예, 나이에요. 그 스타일이. 그러니까 기재가 충만하다라고 저희가 표현하죠, 보통. 네. 굉장히 기재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바둑적인 내용을 봐서가 아니라 그냥 딱 바둑 두는 자세만 보고 그런 걸 느끼신 건가요? 예, 뭐 같은 거죠. 바둑을 두는 수도 그렇고 아, 그 대국하는 자세라든지 모습도 좀 그렇고. 네. 그리고 매너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미팅 선수는 중국 기사 중에서는 굉장히 매너가 좋은 기사입니다. 원래 좀 자유자재로 바둑을 구사하는 스타일이었군요. 네, 오늘 보니까 더 그런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 나연 저희가- 선수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탄탄하게 두는 바둑 그리고 계산력으로 승부를 보는 바둑입니다. 네. 가장 그 이창호 구단 이후에 수비 바둑에 가장 가까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창호 구단하고 가장 가깝게 두는 기사가 누구냐? 전성기 때 이창호 구단과 꼽으라고 하면 단연 나연입니다. 고향도 같아요 또 이창호 아, 구단. 네. 그렇네요. 네. 뭐 나연 선수가 유치부 때부터 제2의 이창호라는 얘기를 이제 전주 내에서 많이 들었었죠. 어느 정도 잘 노냐면 나연 선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인터넷 바둑 8단을 뒀다고 하거든요. 인터넷 바둑 8단을 두면은 프로와 그 치수가 2점에 이제 버티는 바둑입니다. 네.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정도 뒀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거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또 사활 귀신이었어요. 네. 안 풀어본 사활집이 없었는데요. 대단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 출신의 이제 천재들이 많은데 네. 나연도 있지만 또 이동훈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르치셨던 분들, 그 전주에서 가르치셨던 분들,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도장을 다녔습니다만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누가 가장 빨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연이라는 거. 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나연 선수가 제일 그 빨랐다고 해요. 워낙 유명한 기사들이 많죠. 이창호 구단뿐만 아니고 홍성지 구단도 전주 출신이고 네. 나연, 이동훈 지금 또 계속 프로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둑은 좌에서 한 번 더 맞붙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에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바둑적인 면에서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라는 네.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오늘 바둑을 보면은 그런 그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나왔던 정말 특이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글쎄 저희가 영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수가 만약에 굳이 따져본다면 이런 수는 그런 영감에서 오는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인데요. 뭔가 기사들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그 알파고한테 느꼈던 감정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다면 어떤 기사는 초반을 또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기사는 또 행마, 어떤 부분은 또 계산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팅 선수는 상대의 모양을 어떻게 보면 좀 굳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렇게 좀 상대의 모양을 좀 비능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걸 시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 나연 선수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편도 아닌데요. 자, 좌하 진행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생각이 좀 어려운 발상이에요. 역시 이런 수는 참 알파고 영향인가요? 정말 놀랍다고 생각되는 그런 수입니다. 네. 결정을 다 지어두는 수거든요. 만약에 이 돌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뒀습니다. 없다라고 해도 좀 두기 어려운 수일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발상이 없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자기 상대 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붙이는 경우는 네. 정말 없습니다. 없는 그런 정도 수인데 결과가 여길 두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걸 두고 이제 이렇게 꽉 이으니까 어차피 두터운 모양에서 더 두텁게 만든 어차피 두터운 데니까 이거 중복의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뜻인데 붙이고 그냥 알기 쉽게 처리했습니다. 사실 여기 또 미팅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집이 일단 튼튼하게 집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직 이게 다 잡힌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젖히고 나왔는데 이걸 지금 이렇게 끊어서 두기에는 너무 작고요. 네. 이제 더 키우는 겁니다. 공격을. 여기서는 나연 선수도 세게 나오네요. 왜냐면 지금은 계속해서 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두텁게 두는 걸 좋아해도 네. 두터운 게 너무 이제 이제 여기도 계속 두텁게만 두다 보면 이게 오히려 중복 느낌 나거든요. 나연 선수가 굉장히 강수가 나오네요. 시작과 동시에 승부처를 야, 맞는데요. 이건 엄청난 강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팅 입장에서도 이거 버리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사석 작전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딱 보면은 흙은 밖에 탈출이 가능하고요. 네. 백은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둔 이유는 백은 이 돌을 이용해서 뭔가 사석 작전하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연의 판단이 맞는지 미팅의 판단이 맞는지 실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미팅은 버려야 되고요. 나연은 잡더라도 좀 크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바로 미위팅 선수와 나연 선수의 수읽기 싸움이 되겠습니다. 좌변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후에 계속 확인해 보시죠. 제11회 출란벨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 본선 24강전입니다. 한중전 나연 6단과 미위팅 9단의 대결인데요. 좌변 딱 봐도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냥 늘어서 사석 작전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하고 뭐 여기를 어딜 두면 그냥 알기 쉽게 두네요. 미팅. 이미 이쪽은 어느 정도 집을 내줄 걸 각오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도 이쪽에 그 가능성 그리고 이쪽에 가능성 있는 곳이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사석 작전해도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일단 나연 입장에서는 그 좌변에 있는 집 하나를 네.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될 거였더라면 미위팅 9단도 좌변 붙여갔을 때부터 예상을 했던 그림인가요? 젖혔을 때는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젖혔을 때는. 네. 과감히 좌변 백도를 버리는 작전인데요. 근데 여기를 지금 나연 선수가 끊었습니다. 이 수를 끊어서 이렇게 조이기로 한다면 여기서 이어주면 이걸로 이제 흙이 수가 빠를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백이 여기를 잇지 않고 만약에 이쪽을 두면 어떻게 두려고 하나요? 이건 잇고 이렇게 이으면 수상전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다 잡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잡을 수가 없다면 실리로는 지금 나연 선수가 손해봤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형태였나요?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나연 선수가 이쪽으로 던졌으면 그냥 네. 다 잡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두고 이거 따내고 이렇게 지금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단 실리가 굉장히 크고요, 백이. 물론 귀중한 선수는 뽑았습니다, 나연 선수가. 그 전에 좀 진행시켜 놓았던 중앙은 어떤 거죠? 중앙을 바로 뭔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집으로 치면은 한 25집 정도를 나연 선수가 그냥 허용한 거예요, 네. 상대한테. 허용했는데 지금 한 수의 가치가 25집 이상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가능성 있는 거는 여기 바로 움직이는 거. 네. 아니면 지금 여기가 두터워졌잖아요. 이쪽 침입이죠. 여기 침입해서 뭔가 득을 봐야죠. 아, 그런 판단하에 잡을 수 있는데도 잡지 않았던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후수로 잡느니 차라리 이렇게 둬서 깔끔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귀중한 선수로 나연 선수 어느 부근 두어 갈까요? 야, 근데 이 발상은 참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집을 손해를 많이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참 과감한 작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상변. 워낙 그 자리가 좋죠, 사실은. 기회만 와라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을 네. 정도로요. 양쪽을 가를 수만 있다면 이 좌변의 두터움이 말을 하게 될 거거든요. 아, 그런데 미위 팀도 전체를 다 잡겠다라는 얘기일까요? 끊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돌려친 다음에 이게 따내는 자세가 별로예요,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이 자세는 이상하다 이거죠. 이 단수한 방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돌이 여기 끊어져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게 낫다는 뜻이죠. 네. 자, 급소 자리로 물어봅니다. 안에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나연 입장에서도. 근데 문제는 또 선우수가 뒤바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에서 살면서 웨이팅은 외세를 얻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팅이 이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에- 나연 선수가 네. 좌변에서 선수를 잡고 위아래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을 사실 이거 잡을 돌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근데 요만큼 여기서 해내는 거죠. 그럼 결국 판단했을 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런 득실 계산하는 게 참 어려운데 네. 나연 선수가 이제 저런 걸 잘하죠. 빠르기도 하고 예, 밝기도 하고. 가장 잘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저런 계산을. 이창호 9단 이후에 또 박영훈 9단, 나연 6단 이렇게 세 명이 신산으로 불리우잖아요. 네. 계산 바둑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박영훈 선수하고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는 좀 기풍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예. 박영훈 선수는 이제 이창호 구단 같이 이렇게 아주 두터운 바둑을 추구하는 기사는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실리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산이 정확하니까 이제 후반전에 강하고 그런 스타일이고 나연 선수는 이창호 구단하고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두텁게 두려고 그러고요. 두텁게 두면서 약점 없이 두려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둡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나약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나연 선수가 만약에 지는 바둑을 보시면 좀 허무한 때가 많아요. 아니 뭐 바둑을 지면 저렇게 둬서 져야 되나 뭐 싶을 정도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이기는 거 보면은 한 집 반집 근데 거의 뭐 상대가 기회가 없을 정도로 네. 잘 두거든요.
그 알파고가 어느 정도 종반에 가면 이기는 패턴이 다 그려져 있다고 하잖아요. 뭐 이창호 구단이나 나현 6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가장 알파고의 그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연 선수가 여길 두면 선수로 살았죠. 예, 미유팅이 이곳을 늘지 않았다면 미유팅이 선수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네. 예, 워낙 크다고 보고 그냥 후수를 택했습니다. 선수를 내어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미유팅도 그 부분은 굉장히 두텁게 처리했습니다. 이럴 때 좀 어려운 게 백이 흙을 살려주면서 외세를 얻었는데요. 이 부분은 두터움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백의 이 모양은 일단 여기 끊을 수가 없죠. 이게 장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축도 되지만 지금 장문도 되니까 여기는 끊을 수가 없는 장면이죠. 이게 굉장히 두터운 겁니다. 이게 약점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두터운 모양이 아닌데 지금은 약점이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요 한 점 잡으면서 이 막는 것도 선수니까 여기 거의 백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두터움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수도 잘 안 두는 수인데요. 네. 이번에는 나연 네. 선수가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 같죠. 예, 선수들이 좀 발상이 좀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참 저런 수 안 두는 수인데 뭐 안 두는 수라기보다 거의 뭐 안 두죠. 예, 근데도 이런 세계 대회에서 저런 수가 딱딱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번에 큰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들. 앞으로 더 재밌는 바둑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알파고를 따라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알파고의 그런 어떤 그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들이 보여지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나연 선수의 두 칸 높게 걸쳐간 방법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볼까요? 그 수는요. 젖바둑에서 많이 나오죠.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안 드는 수인데 네. 한번 그 부분 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갈라쳐 가거나 날일자로 걸치는 게 보통인데 어떤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 칸으로 양력공을 했는데요. 네. 이 양력공을 하는 자세도 그 기존에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곳이 지금 재밌는 형태가 나왔는데 네. 버리는 작전을 택했어요. 사삭 작전을 택해서 끊었고요. 분명 잡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게 이제 가장 그 수상전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약간 뒷맛이 나쁘다고 본 것 같아요. 뭔가 뭐 이렇게 이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수상전의 기본인데 네. 깨끗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이제 다 선수 당하면서 오히려 잡고 득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선수를 잡는 깔끔한 걸로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두고 두고요. 네. 근데 백도 바로 주지 않으면 흙에 있는 것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얼른 이제 살아둔 거고요. 따내고 바꿔치기가 네, 됐고요. 넣었습니다. 계속 노리던 곳이죠. 네, 젖히는 수. 네. 뭐 두었고. 예. 자. 예, 여기서 이제 두텁게 놓습니다. 그냥 두텁게 두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아예. 일단 선수로 살았다는 것은 백이 이쪽에서 살아간 만큼 또 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뒀는데 네. 이 모양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두면 이 두 점이 지금은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큰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도 그만입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 두텁고 여기 두터우니까 이게 중앙은 집이 안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이거보다는 들어가는데 가장 뭐 예상할 수 있는 수 양쪽 버릴 수 있는 거 네. 예, 제일 많이 드는 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들은 이걸 잘 안 드는 이유가
이렇게 교환되면 여기 두터운 곳에 이렇게 달라붙을 이유가 없거든요. 좀 멀리 가야 됩니다. 네. 이창호 단이 좋아하는 수는 바로 이런 수인데요. 그럼 이렇게 꼭 오면 두 칸은 아니더라도 예. 주워갈 수 있는 방법이죠. 두고 이건 이창호 단이 참 90년대 많이 두던 수네요. 네. 지금 다시 보니까 새로운데요. 많이 두던 지금도 수고요. 진행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도 여기를 두면은 이쪽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벌리면요? 네, 벌려도 그냥 두고 또 손 빼고 이쪽을 가고요. 이것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여길 두면은 이건 너무 협공이 뻔하니까요. 네. 이걸 좀 방지하자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미지근한 수가 나왔는데 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다가오는 게 네. 보통이고요. 협공을 하자. 어? 입구자로 받았네요. 입구자를 뒀네요. 이거 굉장히 실리적인 수인데요. 중앙으로 나갈 수는 없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으로 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나가는 게 보통인데 글쎄요. 뭐 이렇게 뭐 오히려 횡마가 나온다고 보는 건가요? 예. 나가질 않고 이렇게 둔 건 참 이거 이색적인 수입니다. 네. 이 수는 오늘 가장 제가 볼 때 본 수 중에 특이한 수네요. 아, 이수보다도요. 아니 그 수도 특이한데요. 이 수는 이런 발상하는 거 참 어려운데요. 미팅 선수가 갑자기 실리로 돌아섰거든요. 네, 실전도 흙도 처리하기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게 이 자세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둘 이유가 있었는지 그건 좀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당연히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나가봐야 낙이 없다라고 보고 아예 그냥 밑으로 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나연 선수 이 자세는 뭐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네. 여기만 보면 기분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의심이 하나 들린다는 거죠. 분명 여기 둘 거 뻔히 알면서 왜 여길 뒀을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덤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키는 바둑을 둬도 지금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지금 이 두터움이 서로 상충되니까 네. 뭐 중앙은 어차피 집이 잘 안 된다는 뜻인지 이 판단은 참 특이하네요. 네. 형세 판단에 의존한 선택 같은데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자, 좌변에 이어 상변, 이제는 우변입니다. 계속 보시죠. 붙여서 완전히 그 실리로 돌아섰거든요. 지금 미팅 선수.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집으로는 내가 앞선다. 이런 판단인가요? 오늘 그 두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실전적이네요. 미팅. 뭐 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실리로 계속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에 쫓겨서도는 이게 의미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집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두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나연 선수는 본인의 기풍대로 두텁게 지금 두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와 우상이 어울려서 우변에 어느 정도 집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이라면은 뭐 있는 게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이건 나연 선수도 버텼어요. 있는 것이 튼튼하고 좋긴 한데 네. 이게 느는 수까지 되면 나중에 이 비마 달리기 끝내기랍니까? 백집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늘었으면 당연히 백은 또 기세로 끊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미팅의 선택은 끊던지 아니면 넘던지밖에 없어요. 여길 두던지 아니면 끊던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네, 끊어갑니다.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끊고 싶은 자리고요. 이게 지금 일감은 딱 씌우는 건데요. 이렇게 네. 씌우면 이제 나가고 요 단수 칠 때
이쪽을 이어서는 모양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돌리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네. 기분만 내고 결국 다음 수가 없이 이 두 점이 잡힌다면 안 되죠. 예. 예, 그건 안 된다고 보고 이었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이제 이런 전투가 일어나겠습니다. 나연 선수도 이게 약간 버티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버티는 수가 나왔다는 것은 위로 이어서는 집으로는 만만치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의 나연 선수라면 아마 분명히 전 위로 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밑으로 빠진 것은 역시 미팅하고 지금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집으로 좀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들마다 접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처음에 이곳에서 예, 약간 그 서로 타협을 찾았잖아요. 네. 여기도 약간 타협을 찾은 느낌이 좀 강해요.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장면에서 이렇게 아주 어렵지 않게 끝났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끝났고 초반에 사실 시작하자마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냥 쉽게 그 타협했단 말이죠. 네. 여기는 과연 어떨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바둑의 네 번째 그 포인트가 되는 곳인데요. 야, 그 수도 참, 이거 참 생각 안 나는 수네요. 이게 타이트하게 씌워갔거든요. 뭐 나와서 지금 끊는 것 때문에 보통 안 두는 수거든요. 네. 이런 걸. 안 두는데 이제 오히려 그걸 기회 삼아서 이쪽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내려 맞겠다는 얘기예요. 우변을 받는다면 싸움을 계속하고요. 그렇죠. 이 발상도 참 특이하네요. 아마 자, 그래서 보통이라면 나연 선수가 이거 붙였습니까? 안으로 갔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왔어요. 이건 예상치 못했을 것 같은데요. 미팅도. 네, 그렇죠. 네. 여기 만약 두면 어떻게 하죠? 일단 안쪽에 갇혔습니다. 나연 선수가 근데 뭐 저수를 예상 못했을 리는 없고요. 저수는 뭐 누구나 이제 다음 한 수로 꼽을 만한 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방법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나연 선수의 생각을 좀 저희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몇 수 놓아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탄력이 있는 형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네. 자, 이 형태 어떤지 함께 검토해 보시죠. 지금 저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사실은 네. 이런 발상은 참 어려운 발상인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바둑이 확실히 뭔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시 예. 한번 붙이자. 흙도 잊지를 못했네요. 이게 이제 있는 게 가장 쉬운 수거든요. 근데 이으면 뭐 여지없이 이거 붙일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넘어가요. 예, 그냥 이어보시죠. 형세 판단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기 가는 수가 이제 좋은데요. 네. 이 방법이 아니면은 백은 여기를 가는 이건 뭐 하나 들여다보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깎는 정도요. 예, 알기 쉽겠군요. 이러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고 근데 이 그림은 아마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흙이 지금 이걸 받아서 되는 바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한번 보시면 가볍게 한 번만 계산을 해보면 이 25집 조금 두텁습니다. 네. 25집. 합해서 30집. 여기 30집이에요. 30집에 여기가 있으니까 합해서 흙은 65 정도 나겠습니다. 65 조금 적게 날 것 같은데 65보다 여기가 대략 이런 게 참 어려운데 한 10집 봐주고요. 그럼 여기가 한 45 정도 나면 지금 덤 있으니까 비슷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집이 부족한데, 네, 흙이 확실히 집 부족입니다. 45집 이상 나는 네, 건가요? 그 이상 나요. 제가 여기를 계산을 안 하고 네. 여기만 계산하고 여기만 계산했는데도 45 이상 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버틴 겁니다. 예, 여기서 버틴 거고. 그럼 그 전에 여기 이 구자 둔수는 미유팅이 계산에 의해서 뒀네요. 굉장히 그 지금 형세를 내 집이 많다. 그러니까 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버텼고 당연히 끊는 것 같아요. 네. 단수를 치고 네. 한 점 요석이니까 살렸고요. 그렇죠. 이걸 두고 자 이게 뛰었는데요. 네. 가장 쉬운 수는 이걸 나와서 끊는 겁니다. 이게 너무 끊고 싶은 장면입니다, 사실은. 예, 여기를 이제 간다는 얘긴데요. 네. 그때 이제 이렇게 잡으면 이게 지금 당장에는 축은 아니에요. 나갈 수는 있는데 축은 안 되니까요. 네. 그런데 요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장문으로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렇네요.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이걸 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선수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 막을 때 백이 여기가 반쯤 있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네. 굉장히 힘이 있죠. 내려 막을 때 힘. 그러니까 이게 나와서 끊는 것이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노리고 행마를 여기를 한 칸 뛴 것은 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래도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잘 안 나는데 그걸 미팅이 뒀고요. 오히려 더 버텼어요. 나연은 안쪽에서 버텼는데 네. 이건 뭐 안 뒀으니까 당연히 여기 갈 장면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 쌍립은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전에 진행된 수순들인데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타개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찝는 건 선수란 말이죠. 이거는 뭐 거의 선수나 다름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살려고만 먹으면 뭐 이렇게 아주 쉽죠, 사는 건.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는 바둑이 뭐 이길 수 없으니까요. 여전히 집 부족인가요? 그럼 이건 뭐 너무 궁색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밖으로 건 나가야 하나요? 붙이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수입니다. 단수치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치는 거죠. 아, 따내 보실까요? 따내면 치고 이을 때 이렇게 둬서 이쪽에 나가는 거랑 여기 나가는 맛보기로 보는 거죠. 이 그림은 흙이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붙이면 이제 이쪽을 넣을까 봐 걱정인데요. 이 그림이라면 이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젖힐 수도 있고요.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떻게 두느냐. 나연 선수가 아마 붙였을 때 이미 생각을 하고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연 점심시간 동안에 어떤 그 방법을 더 연구를 하고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를 붙였을 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도 라고 봐야 되고 이미 이걸 두기 전에 어느 정도 계산을 해놨을 텐데 점심시간 1시간 동안에 더 아마 완벽하게 수순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연 선수가 어떤 식으로 타계에 나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